일단은 뭐 국내뿐만 아니라 그 글로벌 기업들 모두가 어떤 디자인 중심으로의 어떤 미래 가치를 설계하고 그것을 실천해서 시장 가치나 사회적 가치로 환원을 하는 게 뭐 현실입니다. 그건 뭐 어떤 그 트렌드도 아니고 어떤 생존의 조건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인 현황을 좀 설명을 드리고 과거에 했던 사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 작년에 진행했던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제 2008년도에 그 디자인에 대한 정의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디자인은 하나의 디자이너들에 대한 하나의 그 공유물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어떤 가치 창출 절차를 얘기합니다. 또 기업 혁신의 새로운 수단으로 그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실질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부분은 뭐 오래전 얘기고요. 인간 가치 삶의 어떤 궁극적인 가치 창출의 어떤 주체로서 현재 산업이나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간단하게 보면은 디자이너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진실을 추구하거나 어떤 그 편견을 최소화하거나 그런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임팩트라든지 아니면은 응용이라든지 확장의 가능성을 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뭐 스티브 잡스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그 뭐 요거는 그냥 그 이미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스티브 잡스가 그 수익에 대한 그 배분을 이제 직원들한테 안 하기로 꽤 유명하죠. 그 원인을 물었더니 그 필요할 때 언제든지 기술을 사서 그 쓰려면은 항상 자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이 아이콘이라는 책에서 그 디자인 자체는 하나의 상품의 영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우리가 차용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 창출의 어떠한 그 소스들이 그러니까 시드로 보면 이게 하나의 기술로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미라든지 욕구라든지 니즈라든지 어떤 사회적 수요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융합해서 실질적으로 고객이나 사회가 원하는 가치로 만들어두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디자인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라는 기업은 이제 그 90년대 말에 초죠. 그 디자인 전문 회사로 시작해서 그 캘리포니아에서 현재는 이제 전반적인 종합 컨설팅 업체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시간 관계상 동영상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혁신하든지 죽던지라는 하나의 그 공모전을 진행을 했을 때 그 아이디어에서 제안한 하나의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구두로 설명드리면은 그 제3세계 국가, 물 부족 국가에서 오염된 물을 여기다 담아서 집으로 올 때 여기에 필터 기술을 이용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정수된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제안을 한 바가 있고요. 많이 아시죠? 제임스 다이슨. 다이슨 자체가 뭐 RCA 그 산업 디자인 전공한 디자이너고 실질적으로 1% 내의 어떤 그 공기청정 그 뭐죠 저기 그 청소기 시장 자체를 새로운 시장으로 사이클론 방식을 차용해서 그 열었고 일단은 그 팬이 없는 선풍기를 개발해서 2008년도에 또 새로운 어떤 혁신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의 어떤 그 R&D 매뉴얼 자체에서도 이러한 어떤 디자인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쭉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포사이트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추진 배경 자체는 이제 R&D 단계에서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시장 가치를 고려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목표 지향적인 그 가치 창출 중심의 어떤 R&D를 진행하고자 했을 때 지멘스, 필립스, 삼성, 마스다 등에서 이미 90년대부터 디자인 연구소에서 미래 엠비저닝을 하고 그것에 맞춘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특허 획득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사실입니다. 일단 미래연구방법론은 생략을 하고요. 그게 지금 말씀드렸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립스 자체는 이제 네덜란드 아인토벤에 있죠. 그 디자인 연구소에서 95년도, 93, 4, 5년도에 비전 오브 더 퓨처를 해갖고 총 10년 후에 27개의 미래 제품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게 현재 10년이 지난 다음에 23개가 상품화돼서 이제 기업 가치 창출에 임하고 있고요. 지멘스는 이제 2000년대 초부터 픽처 오브 더 퓨처를 통해서 그 내부 엔지니어들에게 미래상에 대한 어떤 엠비저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멘스가 가야 될 어떤 상품 개발이라든지 그런 방향을 이제 제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2000년대 초, 2007년도에 최종 결과물은 나왔는데요. 크리에이티브 뉴 비즈니스 그룹을 이제 디자인 연구소에 둬서 어떤 미래에 대한 엠비저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요거 보시는 건 이제 필립스에서 현재 진행 중인 어떤 미래 엠비저닝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례고요. 이미 뭐 필립스는 그 시계열로 그 디자인 연구소에서 이런 어떤 엠비저닝 그 연구를 쭉 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이제 그 이때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상품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랑 어떤 산업적 가치 창출인데요. 그 주요 국가 정부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환경적인 문제도 미래 연구를 쭉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요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가 R&D를 총 9단계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연구부터 이제 사업화 단계인데요. 전 주기적으로 실질적인 어떤 융합의 수단으로서 어떤 디자인의 역할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통 이제 엠비저닝을 할 때 실질적으로 크게 이제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서 어떤 라이프 컨텍스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제, 기술, 환경에 대한 변화를 쭉 분석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제 필터링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성해 놓은 이제 다학제 팀에서 최종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미래에 대한 컨셉을 잡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프로세스인데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진행한 건 아니고 재작년에 디자인진흥원에서 그 5년 후에 그 로봇을 B2B가 아니라 B2C로 그 시장을 열 수 있는 티핑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로봇에 대한 엠비저닝을 한 동영상입니다. 한번 머리도 식히실 겸 잠깐 보시죠. 앞에 연구 단계는 생략하고 최종 프레젠테이션 영상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그 5년 후에 열 수 있는 로봇에 대한 그 F 프로덕이라고 그러죠. 퓨처 프로덕트를 이제 디자인을 해서 그 동영상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컨셉을 제안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그 중소기업에서 차용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과제로 연계가 되고요. 이거에 대한 어떤 동영상을 보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시장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 R&D 플러스 이제 상품 개발을 중소기업으로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R&D 프로세스로 이제 저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거 이제 5년 앞단이고요. 이제 10년 앞단 가면 더 어드밴스한 그 컨셉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 편의가 R&D로 이제 과제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그 컨셉을 제안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로봇산업진흥원에서 그 기술적인 어떤 그 다학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된 기술이나 개발 가능한 기술에 대한 어떤 그 설계를 같이 그 진행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UX 시나리오 설계할 때 잘못하는 거거든요. 시나리오가 주목을 끌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 스토리라는 거 지적을 한번 당했습니다. 누구나 차가 페라리. 그래서 지금 보신 것들이 대부분 현재 그 로봇이라든지 관련 기술 쪽에서 갖고 있는 기술들을 조합해서 구현 가능한 방향에서 어떤 미래 시장을 그 대부분 현재 로봇 시장이 B2B지 않습니까? 그래서 B2C로 어떻게 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쭉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요거 할 때 이제 손바닥만한 레이더가 이제 개발이 돼 갖고 25만 원짜리가 요걸 장착을 하니까 5m 범주 안에서 이제 쫓아다니는 하나의 그 디바이스 설계가 됐고요. 향후에는 이제 CCTV 카메라가 붙어 있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또 그래서 어디 붙어서 충전이 되면은 센싱을 해서 이제 소리가 나는 곳에 가서 촬영을 하고 또 다시 어디 붙어서 충전을 하고 그런 걸로 곧 바뀔 거라는 이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그 재작년에 디자인진흥원에서 한 거고요. 지금부터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창작소에 나와서 특정 산업군이 아니라 어떤 메가 아이템을 찾는 프로젝트를 작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양이 좀 많은데요. 그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고요. 아마 이제 6월 초에 요거에 관련된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거는 따로 그 서면으로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어떤 그 기술과 뭐 인문의 융합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디자인 중심의 어떤 기술 인문 융합을 통해서 미래 가치를 예견하는 어떤 그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실질적으로 그 미래 가치에 대한 그 분석을 이제 기술, 그 다음에 사회적인 트렌드, 그 다음에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쭉 우선 데스크 리서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데스크 리서치를 하고요. 요걸 갖고 그 국내의 어떤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결과에 대한 걸로 그 인터뷰 설계를 진행을 하죠. 인터뷰 설계를 해서 예산이 좀 되면은
해외 전문가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일단 이것도 예산의 범주 안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미래 대상 고객, 예를 들어서 이제 10년 앞단이다 그러면 10년 후에 40대가 될 사람들, 뭐 그렇게 해서 미래 대상 고객들을 표본을 이제 8명에서 10명 정도 추출을 해갖고 요거를 우리는 임플란트 워크샵이라고 하는데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루 정도 쭉 해주고요. 이 사람들이 걱정하거나 이 사람들이 희망하는 거에 대한 크리에이티브 워크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준전문가 집단과 섞어서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그 디스커버리 리서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데스크 리서치한 결과인데요. 일단 기준이 2010년 이후로 발표되어 있던 뭐 해외 그 미래 예측이라든지 메가 트렌드라든지 그런 어떤 보고서들을 다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진행을 했고요. 여기 이제 이번에 참여해 주셨던 이제 전문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에게 그걸 갖고 물어봤고요. 그 내용을 저희가 이제 예산 범위 안에서 그 이렇게 5분에게 그 서면으로 물어봤습니다. 원래 가서 그 인터뷰를 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다시 그 디파인을 했고요. 그거를 갖고 그 미래 고객 한 80명 정도를 모아서 60명이네요. 준전문가까지 합쳐서 60명 정도를 모아서 크리에이티브 워크샵을 진행을 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에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서 저희가 익스퍼트 인터뷰하기 전에 총 그 사회, 정치, 경제, 기술 환경에 대한 트렌드 테마를 잡았습니다. 총 9개를요. 그래서 요 주요 테마별로 그 매크로 트렌드를 같이 연관될 수 있는 주요 트렌드를 연결을 시켰고요. 그걸 갖고 이제 그 분석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개인 중심의 사회는 무연무적이 될 것이다. 맞벌이, 책임, 뭐 개인의 책임 증가. 그 다음에 개성 표출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형화, 다목적화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집에서 모든 것을 이제 그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고, 이건 이제 문제는 아니고요. 하나의 현상인데 고령화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게 어떤 생존의 갈등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실버 세대가 그 표출돼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고요. 특히 이제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서 범죄가 이루어지는 어떤 위험한 사회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신종 그 병이 발병하는 그런 사회가 올 것이고요. 온라인에 대한 보안이 이제 갈수록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어떤 심리적인 위험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다극화와 다문화, 그 다음에 어떤 세계화인데 이것이 이제 아시아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들, 감성 소비,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소비의 증가인데요. 하이브리드 컨슈머는 이제 그냥 어떤 그 소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 욕망을 아주 그 지혜롭게 소비하는 그런 형상이고요. 무한 경쟁이죠. 그래서 양극화 속에 다극화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지식 교류는 이미 뭐 뒤에 기술 트렌드에 나오지만은 2017년에 그 언어에 대한 어떤 그 통역 번역 시스템은 완벽하게 구현될 거라고 이제 기술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건 크게 문제가 아니고요. 위커터스 사회가 될 것이고, 지능 기반의 될 것이고, 바이오 테크놀로지, 나노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환경 에코노미, 그린 테크놀로지. 이렇게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그 데스크 리서치는 이제 테크캐스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희가 주요 기술별로 시계열로 구현될 수 있는 시점을 다 정리를 해서 익스퍼트 인터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저희 연구진이 이제 여기에 대한 라이프 컨텍스트를 같이 좀 잡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하나의 역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 뭐냐면은 이 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메가 아이템을 잡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대상 산업이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가치 입장에서 어떤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한 축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의 발달 측면에서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체험 가치와 가상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가치를 또 한 축으로 잡아서 그 사분면에 놓여질 수 있는 어떤 그 라이프 컨텍스트에 대한 키워드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총 18가지가 나왔고요. 이 분석은 이제 별도로 저희 쪽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 18개와 메가 트렌드를 서로 이제 관계성 있는 거를 연결해서 거기에 대한 정의를 쭉 다 내렸습니다. 그것이 좀 이렇게 쭉 나가고요.
그래서 뭐 케어미, 트랜스소사이어티, 얼웨이존 이렇게 키워드로서 그 미래의 어떤 삶의 범주를 해당 영역별로 이제 규정할 수 있는 키워드들과 그 컨텍스트들에 대한 정리를 18개를 쭉 했고요. 요거에 대한 어떤 그 솔루션에 대한 거는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서 가능한 것들을 제품, 서비스, 그 다음에 인프라 측면에서 그 메가 트렌드 기준으로 해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앞에 보신 것들을 쭉 정리해서 처음에 보셨던 전문가들한테 쭉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분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미래는 어떤 리스크를 대응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가 이제 그분들 의견을 그 다 합했을 때이고요. 사회 내적, 신체의 그 개인의 신체와 정신적 부분에 대한 리스크.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이걸 또 이제 나중에 해외 전문가한테 확인을 했는데요. 인핸스먼트와 에피션시와 엔조이먼트가 미래 솔루션의 큰 방향일 것이다라고 이제 공통된 의견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겁니다.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떠한 그 전문가 의견과 그 다음에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60명에 대한 그 크리에이티브 워크숍, 미래 고객에 대한 워크숍 한 결과를 그 공통된 의견들을 그 그룹핑을 해갖고 총 20가지의 니즈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니즈 간에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키밸류를 다시 정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가 트렌드와 라이프 컨텍스트 여기서 한번 저기 그 전문가 의견에 필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고객에 대한 키 니즈, 코어 니즈를 같이 연결해 갖고 스마트 헬스 매니지먼트라는 하나의 디렉션을 좀 찾았고요. 디스크리션을. 그 다음에 뭐 내추럴 힐링, 인텔리전트, 세프티, 시큐리티 이런 어떤 것들을 좀 잡았고요. 그리고 세대 간으로도 같이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에 이제 그 강도가 높은 것부터 이제 낮은 것까지 가중치를 둬서 키밸류별로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키밸류와 어떤 솔루션과 메가 트렌드를 다 그 필터링을 해서 최종적으로 8개 카테고리의 17개 분야에 대한 그 과제 영역을 좀 구분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 9개 핵심 과제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총 9개 핵심 과제로 영역이 나왔고요. 핵심 과제별로 저희가 이제 여기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아이디어 앞에도 물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가지만 구체적인 솔루션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쭉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디컬 케어 시스템은 이렇게 4가지 하나의 기회가 보이더라라는 게 나왔고요. 그 기회별로 하나의 스케치를 와 이제 실질적인 상황 설정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보통 한 7개월에서 8개월 가는데 이건 시간이 없어서 한 3개월 동안 좀 되게 하드하게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요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하나의 그 디스커버리 리서치가 마무리가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는 뎁스가 깊지는 않은데 UX 시나리오, 그러니까 사용성이 아니라 이제 미래의 어떤 그 20, 30대 중반의 부부 또는 이제 실버 에이지를 대표하는 대상에 대한 시나리오를 쭉 저희가 써서 그 시나리오별로 나올 수 있는 솔루션들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든 F 프로덕이 되든 간에 그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요건 이제 그 첨부 사항인데요. 이분들에 대한 내용도 뭐 같이 각각 디테일하게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요걸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가 저 앞에까지 본 거는 저희가 쭉 필터링하면서 결론을 드린 거고 나중에 이게 그 기업에서는 이제 어떠한 그 경영자 그룹이 되고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을 개발하거나 R&D 과제를 개발하시는 그룹이 될 텐데 이게 이제 그분들에게 가면은 하나의 그 지속적인 자원으로서 활용이 될 거로 이제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여기부터 이제 좀 섞여 있는데 앞에가 이제 그 처음에 그 전체 프로세스 말씀드린 것 중에 한 두 번째 단계까지 간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 모든 과정에 이제 다학제 팀이 참여했고 그 최종적으로 이제 미래 테마에 대한 그 미래 가치에 대한 아이디어 정리 나온 걸 갖고 다시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메가 아이템을 필터링하는 그런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은 다 뺐습니다. 뭐 사람들 이름 보일까봐.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이제 예산 범위 안에서 다학제 팀이 구성이 되는데 원래는 저희가 보통 한 17명에서 18명 해당 영역별로 전문가들을 다 한 두세 명씩 이렇게 갖고 한 9개월, 7개월에서 9개월 정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은 마지막 단계에서 미래 컨셉을 잡고 어떤 시나리오를 구축할 때는 상호 간에 보완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인사이트는 뭐 그 근거 없는 인사이트가 아니라 그 아주 충분한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창작소 요 3층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디스커버리 리서치한 결과물들을 쭉 여기다 붙여놓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울 수 있는 건 지우고 너무 크게 그 정리된 거는 다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이네요. 1월 달, 2월 말까지 여기서 최종적으로 필터링을 해서 그 아이디어 정리를 했습니다. 요건 엑셀로 정리한 건데요. 그래서 앞에 9개를 이제 메가트렌드를 더 세분화를 시켜서 요거는 이제 그 미래 고객별에 대한 하나의 키워드들을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비헤이버 노드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태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그 뭐 레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헬스라든지 거기에 그 앞에 내용들을 올려놓고 창출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키워드들을 쭉 정리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총 12가지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고객에 대한 31가지의 유형을 서로 연결을 해서 필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두 가지 그 테마를 선정하게 됐는데요. 하나는 스마트 에듀케이션과 스마트 헬스, 이게 이제 이번 작년에 이제 진행했던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결과라고는 하지만 이제 가중치가 제일 높은 거를 뽑은 거고요. 앞에 봤던 것들이 다 이제 결과로 보시면 되는데요. 뽑은 이유가 어떤 미래 고객에 대한 하나의 그 특성들을 분석을 했고요. 뭐 커뮤니케이션이든지 태스크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레저라든지 그런 영역별에서 공통 가치로 나올 수 있는 영역을 저희가 제일 많이 키워드들이 올라가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에듀케이션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러닝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에듀케이션이라는 용어 쓰긴 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그 대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 과정에 대한 그 시스템이 많이 바뀔 것이다라는 게 이제 그 하나의 큰 상황이고요. 거기서 이제 하부적으로 이제 3가지 그 테마를 정리하고 거기에 따른 그 부석적인 어떤 근거를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이제 메타트렌드의 그 유인호 대표님께서 여기 같이 다학제팀 그 디렉터로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요게 이제 10년 단위를 보시면 되고요. 10년 단위의 경제, 기술, 문화, 환경에서 그간 저희가 리서치했던 결과의 키워드들을 올려놔 봤습니다. 언제 그것이 실현될 것인가. 그래서 요거 하나만 뭐 산업부라든지 미래부 같은 데 제공을 해도 당장 그 진행되는 어떤 전체 상황을 조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크게 한 40년까지 본 거고요. 10년 안짝으로 뽑아내서 크게 이제 4가지의 키워드들과 이제 그 상호 파생되는 가치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요 키워드 하나하나가 비즈니스 모델이랑 하나의 애플 프로덕트이 될 거로 보시면 되는 걸로. 요거는 이제 여기에 기반되는 기술을 구현 방안이고요.
비즈니스 임플리케이션은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나올 건데, 요건 뭐 앞에 거는 이제 복잡하고 요거 앞에 게 다 취합됐을 때 그 키오스크 시스템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 이제 5년 안에 현재 그 스마트 러닝 그 교실 만든다 그래서 중학교한테 이제 타블렛 PC 다 나눠주고 시범 교육하는데요. 향후엔 5년 안짝으로는 가상 공간 룸이 학교마다 있어서 거기서 누구나 어떠한 시공간을 초월한 서비스를 받을 것이다라는 거고, 멀티미디어 위키는 이제 어떠한 그 교재나 뭐 교과 중심이 아니라 다 모든 부분들이 이제 위키 기반의 어떤 교육용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고, 그것을 그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차용해서 볼 수 있다. 요건 이미 뭐 그 EDX라 그래서 아이비리그 대학교들과 MIT 공대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무료로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이거는 금방 구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건 뭐 에듀 라이팅인데요. 이건 하나의 디바이스가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헬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의료 쪽인데요. 그 메디칼이 이제 그 헬스케어라는 전체적인 영역으로 확장될 것이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나 의사분들은 이제 명의가 아니고, 앞으로 고객들을 병원에 못 오게끔 사전에 그 전반적인 산업이 융합돼서 그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먼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어떤 센싱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기술들이 충분히 되고요. 지금 문제가 여기서 또 나왔던 게 이제 앞에 조사하는 게 똑같은 얘기 제가 다른 분들도 많이 했는데, 현재 암 다음으로 많이 죽는 게 이제 자살입니다. 30분마다 한 명씩 죽는 이런 부분이 마인드 힐링이라는 것이 새로운 하나의 산업 영역을 만들 것이고요. 에브리데이 케어는 이제 센싱 기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이 가능하고 모니터링도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년 단위로 저희가 환경, 기술, 사회, 경제, 문화 측면에서 키워드들을 올려놔봤고요. 당장 10년 안짝의 키워드들을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해서 이제 파생되는 가치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이것도 이제 그 해당 영역별로 그 나올 수 있는 비즈니스 도메인이고요. 기술적인 부분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텔레프레젠스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제 10년 안짝에 완벽한 휴머노이드는 아닌데도 그 내가 떨어져 있는 로봇에 이입이 돼서 내가 그 로봇을 매개로 해서 제3자 컨센서스를 이루는 감성 교류로부터 해서 뭐 진료까지는 아니고 의료 컨설팅까지 가능한 하나의 시스템이 당장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센서 기반의 액세서리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키오스크 헬스 체크 서비스는 사회적 가치로서라고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시나리오인데요. 이거 쭉 보시면 이제 교육은 앞으로 이런 교육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학교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본인이 다 선택해서 교육하는 거고, 앞에 그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렸는데 10대에서 이미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는 이제 그 석박사급의 하나의 역량을 갖춘 그러한 특출한 어떤 인재들이 나올 것이라는 게 이제 예견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자체가 그 소셜 러닝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러닝, 그 다음에 그 모티베이팅 러닝, 그 체험 중심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융합되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다학제 팀에서 좀 최종적으로 그 뽑은 겁니다. 이게 뭐 답입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집단지성 교육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든 간에 위키 기반으로 자기가 연구했던 거나 자기가 체험했던 거를 교육 콘텐츠로 서비스하고 서로 그거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뭐그 명시적인 지식만 그 백과사전 비슷하게 보여주는데, 이거는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이제 기반으로 도움이 되면은 가능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홀로그램 기반의 어떤 그 키오스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학교마다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전 세계의 어떤 교사들이 원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교사들을
선택해서 가상현실상에서나 또는 홀로그램상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먼 미래가 아니라 생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에 잠깐 패스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런 디바이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명기기인데 이게 이제 하나의 빔 프로젝트 역할과 네트워크와 연결돼갖고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를 비춰줄 수 있고 안 쓸 때는 이제 조명기기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 좀 컨셉으로 제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응용이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스마트 헬스입니다. 이것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치료 개념에서 예방 관리 및 실질적으로 어떤 미래의 삶 전체를 관장하는 것으로서 바뀔 것 같은데요. 이거는 하나의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당장 봤을 때 식품 안전 쪽에 의료 쪽이 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냥 어떤 컨설팅 개념이 아니라 라이프 로깅과 모니터링도 의료 쪽에서 관여할 수 있는 융합되는 그런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힐링이죠. 웰빙과 어떤 힐링 자체가 새로운 시장으로서 이제 크게 형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텔레프리제스 로봇을 응용한다면 뭐 이런 건 당연히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당연히 될 것 같고. 요게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라고 봤을 때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와의 어떤 컨센서스 같은 감성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서 어떤 소극적인 분명히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이제 생체 모니터링 침대인데요. 앞에 보셨을 때 그 동영상의 이제 죽부인과 같은 그런 역할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위험한 상황에서 곧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의료 키오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공공기관에 아니 공공시설에 있으면은 현재는 저희가 혈압 체크 정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관리하는 개념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에 출근하는데 여기 통과 못하면 출근 못하는, 그래서 어제 술 많이 마셨으면 회사에 안 들여보내는 그런.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예산 관계상 동영상으로 그 UX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쓰지 못했고요. 이상으로 제가 작년에 진행했던 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서없이 30분 안에 하라 그래서 했는데 보통 이거 한 2시간 정도 찬찬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기회 되면은 한번 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한 분만 받겠습니다. 네, 최영석. 지금 여기 이 연구가 어디 활용하시려고 하신 건지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뭐 스마트 클래스, 지금 스마트 클래스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1년 연기됐는데 그런 쪽하고 어떤 연계가 돼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계신 건지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요번 이제 그 웰리스라고 그래가지고 요새 이제 신성장 산업으로 계속 뜨잖아요. 그쪽 지금 산통부하고 미래부 쪽에서도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그쪽에 이렇게 또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으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연관이 있어야 되는데요. 연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앞에 로봇 동영상 보신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실질적으로 그 정확하게 그 당시에 지식경제부랑 로봇 산업과랑 디자인 브랜드과가 연합해갖고 5년 후에 진행한 R&D 과제를 그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한 이유가 이미 앞에 쭉 말씀드렸듯이 필립스라든지 지멘스라든지 삼성 같은 경우는 대위로 관리는 하지만 5년 앞당 거는 항상 갖고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어떤 그 시장 중심의 R&D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요거는 이제 로봇 PD가 잘 쓰고 있습니다. 앞에 로봇 동영상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제가 의견 드린 게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적극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그쪽은 모르고 계신데 스마트 클래스니 뭐 스마트 웰리스니 그쪽이 되게 표류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연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마치 스마트 패드 애들한테 사서 나눠주는 게 아니면 또 전자교과서 만드는 게 스마트 클래스인 양. 그래서 지금 1년 연기된 거고, 그래서 연구 내용이 되게 훌륭해서 그쪽하고 같이 이거 하시는. 지금 그 4월 초에 거의 다 마무리된 거고요. 요 그 마지막에 픽처 오브 더 퓨처가 4월 중순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편집 중에 있으니까요. 끝나면은
그 다 이렇게 배포도 되고요. 필요하면 가서 프레젠테이션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그 나중에 발표드린 게 그 여기 창작소에 와서 이제 메가 아이템이라 그래서 발표를 좀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신성장 동력 사업이라든지 사업군별로 5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이런 앰비저닝을 쭉 해주면은 그게 이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산업부 내에서도 17개 R&D 분야에 대해서는 한 19% 정도 이런 쪽으로 디자인 예산을 다 빼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바깥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더 빨리 이런 어떤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